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부터 먼저 떠올려 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퇴적암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퇴적물들이 퇴적되고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그 단단하게 굳어지고 서로 뭉쳐지는 그런 작용을 속성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성작용. 이러한 속성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단단하게 막 이렇게 무게에 의해서 눌려져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작용인 다짐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녹아져 있던 물질들, 즉 교결 물질들이 침전되어서 시멘트와 같이 굳게 만드는 작용인 바로 교결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작용에 의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또 배웠었던 내용이 퇴적암의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그 기준은 퇴적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지고선 구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은 날까요? 자, 오늘은 이거에 이어서 바로 퇴적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배울 겁니다. 퇴적 구조가 무엇인지, 그 종류에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볼 건데,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었고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약간 졸리더라도 옆에다가 물이라도 더 가지고 졸릴 때마다 이렇게 잠을 깨우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1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 배울 바로 퇴적구조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름풀이 같은 거 좋아한다고 했었죠? 이름부터가 퇴적구조입니다. 즉, 구조라는 것은 잘 알고 있겠죠? 뭔가 구조가 나타나는 건데 앞에 퇴적자가 붙었어요. 퇴적구조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떠한 그 지층의 모습 같은 것을 퇴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어떠한 퇴적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퇴적되고 있는 그 장소라든가 혹은 퇴적 환경에 따라서 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보고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퇴적 구조만을 보고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첫 번째는 퇴적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가, 장소라든가 이러한 환경들이 어땠는가를 첫 번째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지층의 역전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뭘까 싶죠. 우리 사실은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고지자기 배웠을 때 배우기는 했습니다. 즉, 고지자기가 아예 지구의 지자기가 반대로 하는, 이렇게 딱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역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역전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역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층이 쌓여 있으면요. 보통 이런 지층이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 지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래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한다면 뭐가 가장 오래된 지층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래서부터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가 가장 오래된 순서일 테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3번일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지층이에요. 반면에 역전된 지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층에 역전이 나타나게 되면 완전히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층 위아래가. 그래서 1번, 2번, 3번 똑같이 이러한 지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오래된 순서로 나눠보세요. 한번 배열해보세요 한다면 이게 역전된 지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면요. 아, 순서 하면 3번의 경우가 가장 오래된 지층인 거고 2번, 그 다음에 1번인 순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3번부터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2번 쌓이고 1번 지층이 쌓였겠지만 후에 이것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정반대로 뒤집혀진 것, 이것을 바로 지층의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좀 참고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요. 자, 이렇게 지층의 경우가 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충돌형 경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습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습곡이 굉장하게 큰 힘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까지도 휘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자, 지층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의 경우는 색칠을 이렇게 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지층은 이렇게 빗금으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층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지층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요 짙게 칠해진 지층을 A라고 하고 빗금의 경우를 B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걸 C라고 했을 때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퇴적되고선 습곡 현상이 일어난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딱 여기 이 지층만 관찰을 이렇게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마치 이 진한 지층, 즉 A 지층이 가장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지층, 요 지층들이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C 지층이 가장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B 지층, A 지층이 형성됐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요러한 경우에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층의 역전 이거 하나 가지고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 오래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층이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지 이 지층이 어떤 게 더 먼저 오래된 지층인지 그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층의 역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돌아왔는데 퇴적 구조를 통해서 퇴적 당시의 그 환경과 그리고 그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적 구조에는 총 4가지 퇴적 구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퇴적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자, 사층리. 층리는 알고 있죠? 지층의 경우가 차곡차곡 쌓이면 이런 줄무늬 같은 구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걸 층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사자가 붙었어요. 요 사자는 무슨 사자일까요? 한자거든요? 잘 맞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경사할 때 그 사입니다. 기울어져 있다 할 때 그 사예요. 피사의 사탑 할 때 그 사거든요. 즉 층리가 이런 식으로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지거나 엇갈려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우리가 사층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사진을 보면요. 요게 그랜드 캐니언의 그 한 공옷을 딱 찍은 사진인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수평면이겠죠. 반면에 층리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층리의 모습을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층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층리는요, 요런 식으로, 지층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뭔가 꾸준하게 흐르는 물이라든가 바람의 흐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타나겠죠.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흐름에 의해서 기울어지게 쌓이게 되면 그게 사층리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요 사층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얘를 이렇게 만든 물이라든가 바람의 흐름을 역으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물이 흘렀던 혹은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사층리입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 그림을 조금 애매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더 자세하게 그리면요. 여기 좀 지우고 더 자세하게 그리면 위의 경우가 약간 넓고요. 아래에는 약간 이렇게 좁아지는 요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이렇게 사층리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바람의 경우 혹은 물의 경우 흘러서 이동했겠네?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요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요 방향으로 바람 혹은 물의 경우가 흘렀겠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과 바람의 방향이 이 방향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찾아내 봅시다. 이 지층이 역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지층이라면 요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물의 방향의 경우에는 혹은 바람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흘렀을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이 되나요? 그렇죠. 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방향이겠죠.
스님이 아까 이러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환경과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러한 사층리가 형성되는 환경은 과연 무엇이냐? 물의 경우와 계속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이라든가요. 혹은 바람의 경우가 계속 꾸준하게 불고선 그거에 의해서 퇴적이 되는 사막 같은 곳에서 이러한 사층리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역전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층리의 윗부분은요 넓고 아래부분은 좁은 것이 특징이거든요. 역전될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자, 이 지층이 역전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위에의 경우에는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은 뭐 요러한 그림이 그릴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사층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둬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 과거의 물이라든가 바람이 흘렀던 그 방향을, 그 단면을 보고선 알아차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퇴적 환경이 어떤 곳에서 퇴적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역전된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형성 과정도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퇴적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퇴적 구조는 바로 점이 층리입니다. 자, 층리는 층리인데 앞에 점이가 붙었죠. 여러분들 점이적으로 변하다 뭐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때의 점이가 바로 점이층리입니다. 즉 뭔가 점진적으로 크기가 뭔가 변하거나 뭔가 약간씩 점점 변화하는 거를 점이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퇴적 구조를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스님이 여기다 단면을 그려보면요. 그 아래에 있는 지층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크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다가 요런 식으로 작아지는 요러한 층리를 우리가 점이 층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시로 스님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그림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여기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이렇게 큰 입자들이 있는 것이 아래 지층에 있다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그 입자가 크기가 작고 더 위로 올라가면 거의 입자가 잘 보이지 않죠. 여기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도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그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이층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형성 과정 중요하거든요. 오른쪽에다가 아니면 혹은 뭐 아래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한번 같이 스님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스님이 해저 지형을 조금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이거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물결을 그리고 있는 것은요. 해수면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대륙,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러한 대륙입니다. 이러한 대륙에서요. 조금 해안가로 이렇게 나가면요. 해안가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지형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대륙붕이라고 부릅니다. 대륙붕. 그리고 이러한 대륙붕은 바로 이렇게 급격한 사면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을 대륙 사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륙 사면을 지나면요, 굉장히 해저에 평탄한 그런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심해저 평원과 대륙 사면을 연결짓는 여기를 우리가 대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점이층리가 한번 형성되는 과정을 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대륙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침식 같은 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든가 혹은 강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해서 이런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 깎인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대륙붕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근데 쌓이는 거에도 한계가 있겠죠. 계속 대륙붕 근처에서 쌓이고 있다가 이게 한계를 넘어서서 쌓이게 되면 와르르르르 이렇게 대륙 사면을 타고선 내려가게 되거든요. 와르르르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물과 이러한 진흙, 뭐 알갱이 같은 것들이 뒤섞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 해서 저탕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탕류이긴 탕류인데 저탕류라고 얘기를 해요. 요 저탕류에 의해서 대륙대에 형성되는 이러한 암석들이
이러한 저탁류에 의해서 쌓인 이러한 암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저탁류에 의해서는요, 중력에 의해서만 입자들이 막 이렇게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은 그 정도의 그 무게도 무겁겠고, 그러니까 더 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를 이루겠고요. 비교적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 비교적 느리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이층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이러한 저탁류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중력적으로 무거운 애들이 아래로 가게 되고 가벼운 애들이 위를 향하게 되면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층리는 저탁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저탁암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여기 프린트의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탁류에 의해서 형성된 저탁암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점이층리고요. 저탁류는 오른쪽에 여러분 날개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해저 비탈면에 퇴적된 물질이 해저 지진 등으로 혹은 너무나도 많이 과밀하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서 대륙사면 아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퇴적되는 그러한 흐름을 저탁류라고 한다. 그러면서 점이층리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점이층리가 여기를 넘어서서 딱 퇴적되고 있는 곳은 이러한 심해저라든가요. 심해저 혹은 대륙대라고 적으세요. 대륙대에서도 이러한 점이층리가 잘 나타납니다. 혹은 이러한 바다 깊은 곳에서도 나타나고요. 이거랑 거의 유사한 작용이 깊은 호수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도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를 조금 요약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층리랑 마찬가지로 점이층리도 과연 역전이 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아래에 큰 입자들이 있겠지만 만약 역전이 됐다면 작은 입자들이 아래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런 식 조금 더 큰 입자 그 다음에는 더 큰 입자 그리고 지층의 윗부분에 더 큰 입자 가장 큰 입자가 위치를 할 겁니다. 이러한 점이층리를 보면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 세 번째인 퇴적 구조인 연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흔. 연흔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본 거일 것 같아요. 혹시 한 번이라도 갯벌이라든가 바다 근처를 가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구조 한 번쯤은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닷가 아래에 보면 이러한 구조 많이 봤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퇴적 구조를 연흔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흔은 물결의 영향으로 인해서 퇴적물의 표면에 이러한 물결 모양이 남은 퇴적 구조로서요.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러한 물결의 영향으로 단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이 연흔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조금 참고적인 사항으로 연흔의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연흔이 물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 물결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도 약간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결의 운동이 양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파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흔의 이 단면이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대칭.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요러한 경우가 바로 파도와 같은 양쪽 방향으로 물의 운동이 일어날 때거든요. 요렇게 대칭적인 모양으로 나타난다. 혹은 두 번째로 한쪽 방향으로만 요렇게만 흘러간다든가 혹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든가 어쨌든지 간에 한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요. 즉 유수 같은 경우 흐르는 물의 경우에는 그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요렇게 연흔이 형성이 됩니다. 요렇게. 그거에 대한 그림도 여기 그려져 있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연흔을 보고선도요. 마치 사층리를 보고선 물이라든가 바람이 흘렀던 방향을 알듯이 연흔을 보고선도 이러한 물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면이 대칭이 아닌 비대칭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은 그냥 참고적인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연은이 형성되려면요. 수심이 아주 깊은 곳에서는 연은이 잘 형성될까요? 물결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거의 물결이 튀는데 이 아래 깊은 수심까지는 영향을 안 받겠죠. 따라서 연은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연은의 경우에는 보통 단면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은의 단면을 그리면 얘가 역전된 모습은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을 본다면 아이고 요거는 연은이 역전된 모습이구나. 직층의 경우가 역전되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태적 구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적 구조는 이름이 건열입니다. 건열. 이 건자가 무슨 건이냐면요. 건조하다 할 때 건이거든요. 지금 누가 여러분들 그냥 얼핏 봐도 건조해가지고 지층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갈라져 있는 모습 보이죠? 마치 사막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보일 것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보일 것 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퇴적층의 표면이 갈라져서 쐐기 모양,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거를 우리가 쐐기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쐐기 모양으로 틈이 형성되어 있는 퇴적 구조를 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당연히 건조한 기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점토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그런 퇴적물들이 수면 위에 있어서 약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가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쩍쩍쩍쩍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얘 표면을 그리면요. 요런 식으로 쐐기 모양의 틈이 생긴 이러한 퇴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위의 경우가 상 그리고 아래의 경우가 아래에 있는 지층이다라는 걸 나타냈고요. 이게 만약에 역전된 모습이라면 요거의 반대로 위아래가 뒤집힌 모습일 테니까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러한 지층을 보면 이거는 건열이 역전된 모습이니까 이 지층은 역전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4가지의 퇴적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요거가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사층리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이층리. 그리고 세 번째가 요렇게 생긴 거 뭐였죠? 그쵸, 연흔이었습니다. 연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건열이었거든요. 자, 요러한 애들을 또다시 조금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보면요. 사층리와 점이층리는 지층의 그런 단면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라는 겁니다. 지층의 위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층을 대충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텐데 이 위에서는 사층이라든가 점이층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층이 형성되는 이러한 단면에서나 사층리라든가 혹은 점이층리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연은이라든가 건열의 경우에는 지층의 표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퇴적 구조입니다. 건열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면요. 보통 지층이 형성되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층의 표면에 뭔가 형성되는 것이 건열과 연은이고 반면에 이런 단면에 잘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사층리와 점이층리다 라는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거기다 같이 적어두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런 퇴적 구조가 사진으로도 잘 나타나지만 여러분들 프린트 아래에 있는 이러한 모식도라고 해야 될까요? 모식도로도 잘 나타나거든요. 이 모식도 그림을 한번 어떤 퇴적 구조에 해당하는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2020학년도 9월 모평에 있는 이 퇴적 구조의 단면을 한번 보면요. 요렇게 생긴 이 A층의 경우 아까 배웠던 4가지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쵸. 입자의 크기가 점이적으로 변하는 점이층리일 겁니다. 점이층리. 그 다음에 B번의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마치 물결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퇴적 구조인 연흔일 겁니다. 연흔. 그리고 C의 경우에는 쐐기 모양의 틈이 형성되어 있는 건열입니다. 건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A층, B층, C층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혹시 역전된 층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 역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층이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요 2018학년도 6월 모평에 있는 요거 A층과 B층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쌤이 시간을 줄 테니까 따져보고선 판단해서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A층 무엇인가요? 요런 식으로 세기 모양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쵸? 건열입니다. 건열. 자, B층의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층리가 기울어져 있죠? 자, 사층리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B층은 사층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사층리를 통해서 물이라든가 바람이 흘렀던 그 방향을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위의 경우가 넓고 아래가 좁은 걸 봐서는 역전되진 않았구나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층리가 기울어진 걸 보니까 바로 이 방향으로 지금 물이라든가 혹은 바람이 이동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은에 대해서도 그냥 아까 추가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보면요. 얘는 대칭적으로 생긴 연은이기 때문에 요렇게 양방향으로 흘렀던 파도와 같은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형성된 연은이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아래에 보면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의 형성 원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그리고 퇴적 환경은 어느 곳인지, 아까 우리가 이러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퇴적 환경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 여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형성 원인까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퇴적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은 자주 출제가 됐었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 때 퇴적 환경 혹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퇴적 지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주일간 온라인 클래스 듣느냐고 나름 고충도 많았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